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기초 강의, 우리가 10강은요, 여기죠. 교환부터 시작인데, 교환은 출제 비중은 거의 없어요. 다만 말뜻은 알아야죠. 교환은 똑같아요. 쌍방이, 요게 포인트죠. 금전 이외 재산권을. 요게 포인트예요. 금전이라면, 아까 반대법 금전이라면, 그럼 매매라 그랬죠. 금전 이외 재산적 가치를 서로 넘겨주기로 합의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요게 이제 포인트죠. 매매랑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 합의. 냉장고 한 대와 세탁기 한 대를 서로 맞바꾸기를 하자. 합의가 이루어진 날에 교환이 성립한 거지. 실제 냉장고 넘겨주고 세탁기 넘겨주는 날이 교환이 성립한 날이 아니다. 그날은 교환계가 성립한 날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는 날이라 그랬죠. 합의하지 모르고 이걸 낙성이라고 했잖아. 낙성계약이며 금전이 된 거 아닌 노동의 제공. 너 물건 넘겨. 내가 일해줄게. 이 노동의 제공은 이런 것은 이건 고용계약이 되는 것이고, 너 물건 넘겨. 내가 언제 일을 완성시켜줄게. 이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도급이 되는 거예요. 도급. 그래서 재산권만 반대급부가 이 반대급부가 재산적 가치만이 교환이 되는 거지. 반대급부가 노동이라면 고용계약. 반대급부가 일의 완성이라면 도급계약이 되는 거예요. 요게 포인트야. 금전 재산권을 상호 이전 합의해 주기로. 성질은 다 똑같아요. 교환계약은 뭐 간단하지만 매매랑 다 똑같아요. 교환계약은. 자, 그래서 유상계약이며 그래서 우리 시험번에 들어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계약은 모두 낙성, 유상, 쌍모, 분료식 낙성계약이다. 본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세 군데 다 똑같아요. 유상, 쌍모, 낙성, 분료계약이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반대급부가 금전이 아닌 재산적 대가를 치른다는 것만이 교환갑이다. 근데 교환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냐면 뭐 판례 같은 거 이런 건 사기가 아니다. 뭐 교환하는 목적물이 뭐 시세 높은 가격을 시세로 매기고 시세 낮은 가격을 시세로 속였다. 그런 걸 속였다고 해서 이거 사기라 볼 수는 없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다만 이제 이 다음에 보면 그렇게 간단히 볼 때 교환은요 법조문 두 종밖에 없어요. 568조, 569조 두 종밖에 없는데 요게 포인트가 돼. 이 다음에 교환은 반대급부가 재산적 가치라는 거 이거 하나 빼놓고는 모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매매에서 우리가 이제 뭐 계약금 계약이 어떻고 매매 목적물에 하자 흠이 있다면 담보 책임이 어떻고 뭐 하는 것들 다 그대로 교환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에 관한 지식을 그대로 갖다 다 적용해라. 그래서 반대급부가 재산 가치라는 것뿐이지 매매랑 다 똑같아요. 매매에 관한 모든 규정을 이 다음에 이제 매매 배우는 모든 것들을 교환해가 뭐했다 유추 적용한다. 써먹어라. 이렇게만 보면 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다음에 자 이번 강의에서 임대차를 개념을 잘 잡아놓아야 돼요. 자 이제 보면 넘어가면 자, 임대차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임대차를 세 개를 배워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민법식 공부할 때 지금 배울 날은 민법상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민법 법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958년 2월 28일 날 제정하고 공포하고 60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우리 민법이라는 법조문 민법 규정되어 있는 임대차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법이라 불러요. 국가 정책적으로 특별히 시행하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민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특별법은 민법과 유사한 법이다. 민법 유사한 법인데 관련 있는 법일 때 같이 배우는 것 뿐이지 민사특별법 민법이 아니에요. 민법적으로 규정된 법조문이 아니에요.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있죠. 시험범위가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주택만 중요한 게 아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상가 점포도 안정적으로 남의 상가 점포 사무실 빌려서 안정적으로 우리 장사도 하고 업무를 봐야지만이 생존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주택뿐 아니라 상가 보호법이에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특별법이 또 따로 시행돼요. 그러니까
자, 그러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민법에서 임대차 문제가 보통 두 문제, 보통이요. 주택임대보호법에서 두 문제, 상가임대보호법에서 한 문제. 보통은요, 40문제 중에서 5문제가 임대차 문제를 물어요. 그럼 우리가 민법 총칙이요. 민법 총칙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 뭐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기한 공부할 때 시간도 많이 어려워요. 거의 10문제 나와요. 근데 임대차는요. 그 다 합치면 민법 총칙에 뭐 진짜 4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여기 5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을 중요시하는 법대학생들은 추상적인 학문적 민법 총칙 같은 게 중요하지만 중개업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는 중개 시험에서는 올해 중개업에 필요한 임대차하고 5문제 나온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 5문제인데 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먼저. 물론 이제 우리 지금 기초에서 보면 민법 임대차인데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리 민법이요. 이때부터 시행된 거예요. 주택임대보호법이니 상가법이니 특별법이 없었어요. 특별법 없기 때문에 민법에서 임대차 제정할 때 임대차는 법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한 40개 조문이 넘어요. 조문이 넘어요. 굉장히 많은 조문을 갖고 있는데 1960년에 민법을 만들어 시행할 때는 모든 임대차는요. 뭐 주택임대차건 주택이 한 일반 건물이요. 뭐 일반 건물이 공장도 있고 뭐 창고도 있잖아. 일반 건물, 또 공장, 창고, 뭐 상가, 점포, 상가 임대차건 또는 뭐 토지 임대차건 이게 다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부동산만 임대 주는 거 아니에요. 기계도 임대 주는 거예요. 기계한 임대차는요. 남에게 물건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다 임대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기계 한 대 빌려줘 한 대 100만원씩 받아. 기계 임대 준 거예요. 동산도 임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산 임대차.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이 민법이요. 이날 만들어진 이 민법에 다 적용을 받았던 거예요. 이때 특별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현재 사회에서는요. 이 중에서는 뭐 빠져나갔어요? 민법 임대차에서는 이 주거용 건물인 주택은 이 민법에서 지금 배우는 민법 임대차를 적용하지 않고 특별법인 이를 빠져나간 거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의 규정이 있더라도 주택은 주택임대법 이걸 먼저 적용받아야 돼. 이거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이건 제외해야 돼. 민법 임대차 제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많은 것 중에서 상가, 점포, 사무실 임대차는 뭐로 빠져나간 거예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2000년도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상가보호법으로 빠져나간 이걸 제외해야 돼요. 이건 민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특별 우선치니까. 토지 임대차는 여기 적용받아요. 토지 중에서도 농지요. 농지 많잖아요. 농지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이건요. 특별법 공법인 농지법이라든가 2차 과목이요. 농지법. 이런 걸 적용받아야지 민법상 임대 대상이 아니야. 다 빠져나갔네. 이거 제외하고. 남은 게 뭡니까? 우리 민법 임대차를 적용받는 것은 남은 거. 일반 건물. 상가, 점포도 아니에요. 주택도 아닌. 굳이 말하자면 뭐 창고 건물은 특별법 없어요. 공장. 공장 건물 상가 아니잖아요. 공장. 이런 일반 건물 임대차와 토지 중에서 농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 임대차. 그 다음에 기계 같은 동산 임대차. 요거만 남은 거예요. 요거만 민법 임대를 적용받는 거예요. 이런 거 다 특별 적용받는 거예요. 특별법 적용받는 거예요. 이런 건요. 민법 임대 대상이 아니야. 그럼 껍데기만 남았잖아. 처음에 제정할 때야 60년 1월 1일 날 무슨 농지법이 있겠습니까? 주택임대보호법이 상가법 없잖아요. 다 민법임대를 따라온 거니까. 상세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껍데기만 남았어요. 응? 주택 제외하고 상가 점포는 이제 이다 보면 제외할 수도 있고 제외 안 할 수도 있어. 그 상가 보증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이게 해마다 개정이 돼요. 액수차가 올라가는데 현재 법에는 서울서 9억 원이에요. 9억 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해서 9억 원 이하인 자만 상가벌 적용받고 보증금이 9억 원 이상인 사람은 대형 상가 임차 있는 먹고 살만한 사람이라 봐서 상가법 특별 적용받지 않으면 민법상 임대차로 와요. 그러면 상가 점포는 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상가보호법으로 갈 수도 있고 특별법 적용받지 대형 상인은 민법 임대차로 올 수 있고 반반이에요. 반반. 농지를 제한 임대차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서도 두세 문제 나오네요. 올해는 두 문제 나왔는데 세 문제까지 나오는데 여기 중요한 이유가 뭐냐? 다 빠져나가는데 중요한 이유가. 그럼 취지를 알아야 돼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뭐 농지야 뭐 공법이니까 2차 하면 놀랄 필요 없고요. 이런데 보면 상세한 규정이 없어요. 주택임대보호법이라는 거 법조문은 9개 조문밖에 안 돼요. 상가보호법도 몇 조문 몇 개 안 돼. 다만 뭐 시행령이 있고 무슨 뭐 시행령이 어떻고 규칙이 어떻고 이런 행정입법이 있어서 그렇지 법조문은 상세하지 않아요. 주택임대보호법 법조문은 간단해요. 제1조 이 법의 적용 범위, 2조 이 법의 적용 대상, 3조 우선변제권, 4조 최우선 변제, 5조 뭐 대항력, 6조 임차 명령제도, 뭐 사실관계 승계, 최단 기간의 적용, 뭐 갱신 청구제도 한 몇 개 안 돼요. 근데 왜 중요한 거냐? 이런 건 급하게 법을 만들어 특별법은 급하게 만들었잖아요. 민법이 임대차 중요한 이유가 이 주택임대보호법에 상가보호법의 규정이 어떤 법조문의 규정이 없는 것은 똑같아요. 여기도 없는 것은 모두 민법상 임대차를 중용한다. 갖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주택임대보호법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지붕이 줄줄 비가 새요. 수선수리할 일이 생겼어. 수선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선수리 의무 누가 지는 거냐. 규정 없어요. 규정 없으니까 뭘 따라가야 돼? 민법 임대차를 따라와야지.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런 데 보면 비용상한청권이 있어요. 비용상한청권. 임차인들이 상가 임차, 주임차인이 남의 건물 빌려서 새 살고 장사하다가 집 건물주가 수리 안 해주니까 비가 줄줄 새서 내가 내 비용 들어서 수선수리 급하게 했어요. 또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그런 비용은 집주인에게 상가 주인에게 이 다음에 임대기가 끝났을 때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냐? 규정이 없어요. 근데 민법에 있거든요. 비용 상환 청구권. 예를 들면 필요비 유입비를 치고했을 때는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겠느냐? 예를 들면요. 또는 예를 들면 무슨 매청권이요. 내가 네 건물에 천장 에어컨 설치했다.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매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응? 네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거. 이거 매청권이야 불러요. 부속물 뭐 매청권. 예를 들면 이런 건 일체 규정이 없단 말이야. 규정이 없는 건 다 뭘 따라가는 거예요? 민법상 임대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임대차에서는 용어들을 많이 배워요. 지상매청권, 부속매청권, 수선수리가 어떻게 되는 거고 양도 전대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요. 다 뭘 따라가요? 민법 따라가야 돼.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택임대차에 상가임대차는 민법 임대 적용 대상이 아니야. 특별법 적용받아. 하지만 민법이 임대차가 그래도 필요한 이유는 상가보호법에 주택임대보호법에 일일이 규정이 없는 것은 다 민법을 따라가라. 그럼 민법 배우는 비용상환이 어떻고 부속물 지상매청권이 어떻고 손수이 어떻고는 다 주택이건 상가 다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런 데가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두세 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요. 근데 어쨌든 민법 임대차는 농지 제하고 주택 제하고 상가 제한 나머지 일반 건물과 일반 토지 동산 임대차만 남은 거다. 다만 동산은 뭐 기계 임대주 그러는 거 이런 건 우리 시험범위 아니겠죠. 이거 묻기도 바쁜데 뭐 이거 묻겠어요? 어쨌든 동산도 임대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임대 대상, 민법상 임대를 묻는 거예요. 지금 한두 가지 얘기를 볼 거예요. 지금요. 자, 법의 성질을 보면 그 임대 목적물은 뭐냐? 물건. 남에게 물건 빌려주는 게 임대차예요. 물건.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물건이니까 부동산, 동산, 남한테 빌려줄 대가를 받는 게 임대차야. 임대차는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물건이 아닌 권리는 임대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민법상. 야, 너 발명권 3년만 빌려줘. 내가 니가 영업하 내가 1년에 얼마씩 줄게. 너 저작권 좀 나한테 5년만 빌려줘. 너 뭐 예를 들면 그런 건 권리잖아, 권리. 권리 민법상 임대 대상이 아니에요. 또 하나 물건이 아닌 기업이 기업. 회사 어떤 사람이 기업 운영하는데 돈 많이 벌 회사를 되게 운영을 못해. 너 나한테 계약 쓰자. 네 기업, 네 회사 나에게 5년만 임대 줘. 빌려. 내가 1년에 1억씩 줄게. 썼어요. 기업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권리나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 기업은 민법상 임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오로지 물건만이 임대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 수익으로
소멸하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 이걸 이제 원물이 남아있어요, 원물이. 그럼 사용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야, 너 쌀 3가마만 임대줘. 그런 건 없잖아요. 아, 쌀이 없네. 농사 짓는 시골인데, 봄철에 너 쌀 3가마만 빌려줘. 내가 가을에 쌀 3가마 갚을게. 이자 쳐서 내가 3말 더 갚을게. 오케이. 쌀 빌려주는 거. 아, 쌀은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그 계약이 가을에 돌려주기로 했어요. 빌려준 그 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먹어버리고, 비슷한 품질의 쌀을 돌려주면 되는 거죠? 너 돈 100만 원 빌려줘. 아, 빌려줄 때가 5만 원짜리 20장 빌려줬어. 그럼 그 돈 어떻게 하고 빌려준 돈은요? 내가 써버리고, 이 다음에 갚기로 한 날짜에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수표로 갚든 만 원짜리 100장 갚든 관계없잖아요. 이것을 뭐라 보냐. 빌려준 물건을 소비해버리지 원물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빌려주는 것은 소비대차라 비는 거야, 소비대차. 다 빌려주는 대차란 뜻이, 대차.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쌀을 빌려주고 하는 것은 다 소비해버리는 거죠. 내가 쓰고 대가를, 이게 똑같은 대가를 이단 반환하는 거잖아요. 이거 소비대차를 부르는 거예요. 원을 소비하지 않아야 돼. 소비하지 않는 거는 임대차가 있고 여기에는요. 빌려주는 게 3가지가 있어, 민법에. 돈 빌려 쌀 빌려주고 소비대차라 불러요. 소멸해버리는 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대가, 같은 가치를 반환하면 되는 거야. 임대차가 있고 사용대차라는 게 있어요. 빌려주면 3가지밖에 없어요. 남한테 뭘 빌려준다 그래요. 돈 빌려줘. 뭐 빌려줘. 임대차, 사용대차. 근데 이거는 임대차를 반드시 유상이에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남한테 물건 빌려주고 이달 빌려준 원물을 상환해. 원래 물건이 꼭 남아있어야 돼. 상환하면 임대차인데, 유상인데. 야, 친구끼리, 야, 내가 좀 건물이 마땅치 않네. 너 창고 배웠으니까 빌려줘. 6개월만. 그래, 빌려주기로 하자. 그런데 얼마 줄까? 사용료. 아이, 공짜로 써. 친구끼리. 빌려주는데 원물이 남아있지. 다시 이 다음에 창고 돌려주면 돼. 무상이라면 이거는 사용대차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한테 물건 빌려주고 이 다음에 빌려준 원래 물건을 돌려받는 거예요. 원물이 남아있어요. 대가 받으면 임대차. 물건 빌려도 공짜로 빌려줘. 무상이라면 사용대차. 빌려준 걸 다 소비해버리고 같은 가치만 반환하면 되면 소비대차. 돈 빌려 쌀 빌려주는 거.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상이라면 또 물건 빌려줘. 무상은 사용대차. 유상이라면 임대차. 소비해버리는 것은 이런 거 빌려주는 것은 소비대차.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시험 범위는 우리 임대 하나만 시험 범위예요. 물론. 하지만 용어는 좀 쓸 줄 안다는 거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농지는 토지지만 농지법에 따라서 임대하는 거지 민법 임대 대상이 아니라는 거. 다른 거죠. 또 임대는요. 꼭 전부가 아닌 목적 일부도 성립하는 거죠. 방 하나만 임대 줄 수 있잖아요. 건물 일부만 임대 줄 수 있잖아요. 꼭 전부가 아닌 일부 된다는 거. 이런 것들. 하지만 물건이 대상이지 저장 발명 권리라든가 기업은 임대 대상이 아니라는 민법상. 그 다음에 좀만 더 보면 타인, 내 것이 아닌 매매랑 똑같아.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을 매매한 것도 계약은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라서 제가 꼭 내 것만 매매하는 게 매매가 아니에요. 타인의 것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임대도 마찬가지야.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소유물도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 대상이 됐네요. 꼭 내가 내 것만 빌려주면 임대차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전대한다. 전대차. 자, 내가 건물주인한테 집주인에게 2층짜리 단독주택이에요. 보증금 5억에 내가 2년 계약 맺고 속칭 미등 전세 들어왔어요. 근데 방 하나만 대학생한테 월세방 받기로 하고 방이 4개짜리 2층짜리 집인데 방 하나만 보증금 500에 월 30만 원 받기로 하고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세입자가 있어요. 그걸 전대 준다 그래요. 집주인이 아닌 남의 것도 전대차 줄 수 있잖아요. 꼭 내 것만 임대 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타인의 것도 임대차로 성립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모든 임대차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차임이 있어야 돼. 차임. 이거 없는 임대차는 없어요. 대가를 받아야 돼. 차임. 남의 물건 빌려주고 아무나 대가를 받잖아. 뭐라 했어요 제가? 그건 사용대차라고 했잖아요. 꼭 대가를 받아야 돼. 유상해야 돼. 방 하나 빌려줘. 공짜로 빌려줘. 그건 임대차 아니에요. 그건 사용대차야. 꼭 대가를 받아야지. 차임이 있어야 되는데 차임은 꼭 금전에 하나는 것은 아니다. 대가는 꼭 받아야 돼. 대가 받는 걸 유상이라 불러요. 대가를 받아야 임대차. 무상이라면 사용대차. 그런데 그 대가는 꼭 금전 하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뭐라 달라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보면 이 전세권이랑 물권이 있어요. 기억나시지 모르겠는데 기초강의할 때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세금. 이건 물건이에요. 물건. 전세금은 꼭 금전이어야 돼요. 금전에 하나한다. 금전이 아니면 전세금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임대차 차임은 금전이 아니어도 돼요. 야, 너 토지 좀 임대줘. 조금 내가 쓸게, 요만큼만. 그 대신 내가 쌀 2가마 줄게. 아, 쌀 2가마 받아도 임대차예요. 예를 들면 너 기계 좀 빌려줘. 아, 그 대신 내가 저기 돈이 없으니까 너 기계 빌려 쓴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일해줄게, 대신. 품삯으로 때울게. 그것도 임대차야. 즉, 대가만 받으면 되는 거지, 차임은. 그것이 뭐 쌀이 되든 노동이 되든 금전이 되든, 응? 꼭 금전만이 차임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전세권의 물건, 전세금은 꼭 금전이어야 돼요. 이건 물건이 달라요, 이게. 이다면전, 어떻게 다른지는 하여튼 이제 볼 거예요. 하여튼 임대 차임은 대가만 받으면 되는 거지. 꼭 금전만이 차임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런데 민법 임대차, 주택이 아니고 상가 점포가 아닌 일반 건물, 토지, 농지를 제한 토지 임대차에서 존속기간, 이거 잘못된 게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지문이 이제 삭제됐어요, 삭제. 삭제됐는데 안 뺐어요. 이거는 모든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건, 일반 토지, 농지는 농지법 따라라고 했잖아요. 농지를 제한 일반 토지 임대차건, 일반 건물, 창고, 공장 임대차에서 20년 넘지 못한다는 이 규정은 삭제, 폐지됐어요. 이걸 제가 수정 안 했네요. 폐지되고, 모든 임대차의 존속기한, 최장기한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20년 넘지 못한 규정은 없어졌어요. 제한이 없다. 요게 이제 우연 판결 나면서 이 법정을 삭제해버렸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일반 토지 건물 임대차에서 얼마 넘지 못한다는 그 기간의 제한은 없다. 20년 넘지 못한 규정은 없어진 거다, 완전히요. 그 다음에 다 없어졌어, 이거. 이건 다 없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다. 그래서 요 하나를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기초항이다. 물론 이제 기본소에는 수정이 돼서 나올 거예요. 자, 요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여러 가지 배워요. 용어들 배워요, 용어들. 뭐 지상 매청호권, 부속 매청호권, 필요비 유의비 비용 사안 청구권, 뭐 전대에서 무단양도, 무단전대, 뭐 여러 가지 용어들, 판례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 판례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생활 때 분쟁이 있다는 거야. 판례가 쏟아지는 부분이 이제 이 다음에 현법이에요. 그러니까 또 주택임대차에, 상가임대차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 임대차를 정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주택이건 상가건 규정이 없는 건 다 민법 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건물 임대차건 토지 임대차, 주택, 상가 임대차 모든 임대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다음에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돼요. 이 다음에 이제 자세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하이라이트 되는 데는. 그런데 자, 여기 하나 더 보자면 임대갱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요걸 뭐라 부를 것이냐, 여기까지 써져 있는 거, 요거요. 요까지. 특히 요거요. 자, 쭉 들어가다가 이제 이 다음에 가면 갱신이라는 건 이제 자세히 볼 건데, 요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요거요. 법정갱신제도. 중개사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정갱신제도. 이거 다 뭐라 부르는 거냐? 응? 묵시의 갱신이다. 묵시의 갱신 같은 말이에요. 요 용어도 하나 배우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요. 다른 말로 요거를 법정 갱신제도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민법, 중개사 민법. 이거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근데 이 법정 갱신, 묵시 갱신, 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런 말이 없다면 계약기한이 끝나가도록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가타부타. 뭐 올려달라. 계약기한 끝나면 재계약 못하니까 딴지 말아봐라.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아무 말 없이 재계약 들어가는 것을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법정 갱신, 묵시 갱신이라 부르는데 이 제도가 이제 배우면 4군데 있어, 4군데. 예를 들면요. 이 법정 제도가 4군데 있다. 이 4군데가 다 달라요.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는 거. 이 전세 등기난, 우리 물권법에서 이 전세권 등기가 났어. 등기 안 나면 전세권 아니에요. 이 전세 등기난, 이 전세권에서 이 법정갱신, 이 묵시갱신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요건이 달라요. 그게 다 똑같지가 않아요. 용어만 똑같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법정이 들어가는 거냐. 그거 다 틀리다는 거야. 이 다음에 상대 비교하겠죠. 그 다음에 지금 민법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에서 이 법정 제도가 있어요. 묵시갱신 제도가 있어요.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민법 임대차니까 주택 아니에요. 상가 제한 일반 건물, 일반 토지에서 법정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 주택 임대차에서 이 제도가 있어요. 그건 많이 아셔요. 집주인이 계약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그 2개월 전까지 집주인이 2년 계약 맺었는데 집주인이 계약경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아무런 재계약 들어간 거야. 다시 2년 가는 거예요. 2개월 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다면 예를 들면 이때 아무런 통지를 안 하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 거야. 다시 2년. 상가 임대차 또 이게 있어요. 상가. 응? 상가법법 따라서 서울에서 9억 원 이하인 자가 상가점 사무실 하고 있는데 계약경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처음에 예를 들면 뭐 1년 맺고 2년 맺었어요. 이때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지금 하나 예를 들었지만 주택은 2개월 전까지야. 계약 끝나기 전. 상가는 1개월 전까지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요건이 다 틀려요. 지금 이걸 비교할 때면 이게 시험 보러 가는 날이지.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네 군데 있다는 거예요. 말없이. 근데 다 요건이 달라요. 뭔가 좀 같은 듯 다른 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이 다음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이런 것들 제가 딱딱 비교하면서 이 다음에 다 짚어드릴 거예요. 이제요. 근데 민법 임대차는 주택도 아니요. 상가 점포도 아닌 일반 임대차에서는 토지를 임대했어요. 창고 공장 건물 임대했는데 어떤 때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 거냐. 민법 임대차는 여기 보면요. 계약 기간 만료 후 처음에 계약을 뭐 예를 들면 2023년 뭐 7월 30일까지 계약을 맺었어요. 자, 주택도 아닌 상가는 민법상 일반 건물, 토지 임대차 같은 데서 이렇게 맺었는데 이 토지 임대인이, 건물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났는데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계약기간 만료 전에 통지하는 게 아니에요. 만료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 거야. 즉 통지 의무가 계약의 만료 전 사전에 통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보면 이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통지해야 돼. 2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통지 안 하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요. 근데 전세권도 아니요,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닌 일반 토지 임대차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통지하는 법이 없고 계약이 만료 후, 계약이 끝난 후에 상당히 통지하지 않으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 어떻게 들어가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이니까 동일한 보증금, 동일한 월세로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단 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임대차에서 옛날에 계약을 2년 맺었다고 2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년 맺어서 3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건은 동일한 조건이지만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면 기간은 정해 없는 걸 본다. 그럼 기간 정해 없는 걸 본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 거냐? 말없이 이제 들어갔어요. 이날 근데 아무 말이 없어. 들어간 거야. 이제 말없이 묵시로 갱이 들어간 거야. 근데 계약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걸 본다. 이거 법제범에 민법 임대차, 토지건물 임대차에서 계약은 정함이 없는 것은 양 쌍방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23년 한 12월쯤 됐나 봐.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한 5개월째 쓰고 있어요. 그 양쌍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양쌍방은 계약 기간 정함 임대차는 쌍방 모두 언제든지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 거 지금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 대신 조건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간 거지만 말없이 재계약 들어가면 계약권 정함이 없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건물 임대인이, 건물 주인이, 창고 공장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통지서 날라왔어요. 12월 달에. 저기요,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는데 오늘부로 임대차에 남은 계약의 해지를 통과합니다.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하면 토지건 임차인은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 기간은 보장해줘라. 그러면 아무 때나 해지 통과할 수 있어. 계약기간 정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말없이 계약 들어가면 옛날 계약 다시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3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6개월만 지나면 그럼 이날 통지서가 나오려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24년 6월까지는 쓸 수 있어. 6개월, 6개월 줘라. 근데 이번에 임차인이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 상태야. 근데 임차인 나갈 일이 생겼어요. 창고 공장을 그만둘 일이 생겼어요. 토지를 이제 그만 빌려 쓸 일이 생겼어요. 저 임대인 씨, 나이스 통과합니다. 쌍만 못해 통과할 수 있어. 저 나갑니다. 통과하면 임대인은 몇 개월 내 보증 빼줘? 1개월이에요. 이 다음에 주택 가면 주택은 3개월이에요. 집주인 3개월 내 빼주면 돼요. 다 틀려 이게. 근데 주택도 아니라 상가도 아닌 일반적 임대차에서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을 때 건물 주인이 땅 주인 나가라 그러면 몇 개월? 6개월. 임차인 나간다면 몇 개월? 6개월의 유예기간 내 보증 빼줘라. 이게 다르잖아 지금 유예기간이. 이런 게 중개 실무에 엄청 중요한 거. 돈 주는 문제잖아요. 통고 뭐 몇 개월 쓸 수 있는 거냐. 몇 개월 보증 빼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게 시험 문제거리. 이 다음에. 여긴 논리를 배우는 데가 아니야. 실질을 배우는 데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주택임대차에서, 민간 임대차에서 주택임대차 이런 배울 것들이야. 근데 어쨌든 법정행위, 묵시갱신이라는 말 한번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보다 중요한 파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규정 봐주시면 되고, 뭐 부속 매청권, 뭐 지상 매청권, 비용산청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상세하게 이단 배울 것이고, 이런 것들요.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고, 이제 임대차 효력 들어가서 뭐 차임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도 상세히 볼 거예요. 그렇지만 전 기초강의할 때 대가전 하나 중요시험인 게 어디냐? 생각보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시험에 나와요. 수선, 수리 의무. 하나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런 데가 이제 이 다음에 기본서를 받아보면 어떤 데냐? 이런 데가 이 대법원 판례가 막 쏟아지는 부분이야. 법조문이 한 40개 된다 그랬잖아요. 40개 법조문 간단한 기본서에 풀어놔도 페이지가 20페이지가 넘어요. 20몇 페이지 넘어. 그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분량은 6페이지, 6, 7페이지밖에 안 돼요. 왜? 판례가 쏟아지는 부분. 판례가 쏟아진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분쟁이 많다는 거야. 분쟁이 많아 대법원까지 온다는 거야. 그런 데가 중개 실무에 필요하고 그런 데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접근하자, 법정 풀이하자 있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요. 이런 게 이제 이 다음에 중요하다. 수선 수의무. 이런 데 왜 중요하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겨울에 보일러가 터졌어. 비가 줄줄 새. 누가 수선 수리해야 된다는 거 규정이 없어요. 상가보호법에서 비만 내리면 벽으로 방수가 안 돼서 그런지 벽으로 막 빗물이 스며들어와요. 누가 수선 수리할 건지 규정 없어요. 규정이 없는 건 다 뭘 따라와라? 다 민법을 따라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수선 수리 관련되는 건요. 이건 주택임대차권, 주거임대차권, 상가임대차권, 일반 건물 임대차권, 뭐 장마 때 토지 임대 받았는데 토지가 토지 임대에서 내 토지 임차인인데 빗물이 막 그냥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흙이 다 쓸려나가고 막 난리가 났어. 누가 다시 그 제방 쌓고 논둑 쌓고 밭도 쌀 것이냐? 토지 임대차 다 똑같이 가는 거야. 이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서 다음 임대차 수선 수리에 관해서 맞는 것은 틀린 거 물을 때는 이게 주택임대차요, 상가임대차요, 뭐요? 이런 거 특정 안 해요. 왜?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규정 없는 다 민법 따라온다잖아.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냐. 모든 임대차에, 이 모든 임대차에 공통적으로 이 적용되는 판례 이름들이 있어. 어디가 논할 거 없어. 이런 데가 시험 문제가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리 물을 때는 주택 상가인지 안 밝혀. 다 똑같이 가는 거니까. 자, 보세요. 모든 임대차에서 수선 수리무는 임대인이 진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임대인이 진다. 주택이건 상가건 일반 건물이건 토지건 모든 게 수선 수리는 다 임대인이 진다. 이게 민법 조문이에요, 이게. 그런데 임대인 진다는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계약서에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다 임대인이 치는 거야. 모든 임대차에서. 그런데 만약에 특약이 있었다면, 자, 보세요. 주택임대계약이면 주택임대계약서에 특약상, 수선 수리는 다 세입자가 알아서 하기로 한다. 상가 임대 주면서 수선 수리 의무는 상가 임차인이 다 알아서 하기로 하자. 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특약으로, 모든 임대차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주택임대차가 상가임대차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만든 특별법이라고 해서 수선수리까지 무조건 집주인이지라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계약서 아무런 말 없으니 임대인이 치지만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모든 임대차에서는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이 임의정이 이제 강의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은요 법에 규정된 대로만 해야지 특약으로 배제 못하는 거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배제하지만 이제 판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제하지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임차인이 지도한다. 수선수리는 다 세입자 알아서 하기로 한다. 그럼 다 알아서 해야 돼. 보일러 터진 건 다 세입자 고쳐야 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만 임대인이 하는 거야.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데 배제 전가하더라도 소수선만 전가시키는 거지. 임차인 지기로 한다 특약이 따라서 대수선까지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가임대계약서에 주택임대계약서에 창고임대가맹 계약서에 모든 수선수리는 세입자가 알아서 하기로 하자라는 특 넣었어. 근데 이번에 폭풍과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면서 지붕 다 날아갔어요. 건물 벽 다 무너졌어. 그런 특약이 있다고 해서 지붕을 다시 덮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간대. 지금 벽 쌌는데 5천만 원 들어가 생겼어요. 대수선까지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만 전가해라? 소수선만. 아무런 말 없으면 임대인이 짓는 거고 특약이 있다고 대수선은 임차한테 전가시킬 수 없다는 거고 다만 임대인이 진다. 임대인이 지지만 그렇지만 임대인들은 모든 임대차에서 임차인들의 안전배려, 도난방지 의무까지 임대인이 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약이 없더라도.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겨나 보세요. 이 옥탑인데 내가 임대해서 빌려 쓰는데, 난간에, 계단에 난간이 없어요. 위험해. 근데 몇 번 얘기했어. 건물주씨, 이거 밤늦게 발 헛디디면 떨어질 수도 있고, 노약자들이 굴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난간 설치해달라, 난간. 안전펜스 설치해달라. 돈이 없어서 안 해준대. 굴러 떨어졌어. 건물주한테 못 물어요. 안전배려가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도난방지. 이 신혼부부인데, 1층 집을 얻었는데 방범창이 없어요. 여기 신혼 예물 같은 거 폐물도 많은데, 점독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건물주 씨, 방범창 대주세요. 예, 꼭 대주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근데 녹음도 해놨어. 안 대준 거야. 몇 개월 뒤에 점독 다 훔쳐갔어요. 건물주한테 집주인한테 책임 물을 수 있겠네. 못 물어요. 판례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에서 임대인들은 임차인들 안전배려, 도난방지까지 치는 것은 아니다. 상식 풀려면 안 돼요. 그런 거 있다가 건물주한테 물을 수 없어요. 다만 임대차 숙박업이요. 숙박업. 영일 목적은 숙박업이죠. 이 숙박업이 펜션, 콘도고 단기 임대 주는 거야. 그거. 여기서 투숙객들. 이 투숙객이 바로 단기 임차인이에요. 다음에 영일 목적 숙박업에서는 임대인들은 투숙객들은 임차인, 단기 임대차이게요. 임차인들의 안전배려 의무는 짓는다. 여기서는 지는 거예요. 다 셔무제거리라는 게 가스새 나오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길 제외하고는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든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들의 안전배려 도난방지는 아니다. 이런 것들 더 디테일한 거 배우겠죠. 이런 게 우리가 실질에 필요하고 중개 업무에 필요하고 하는 거지. 이론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런 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글자 돼 있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딱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40문제 중에서 임대차 2문제 물을 건데, 중요하게 중개신문에 필요하고 판례 쏟아지는 걸 묻지 아무 데나 막 묻겠어요? 그렇게 묻는 경우도 있어. 틀리라고. 그런 건 드문 경우고 딱딱 포인트가 있다. 어디가 논점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민법 이론 배우죠. 선생님 여기서 지식 테스트하고 뭐 이런 데가 아니야. 어려운 거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60점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65점 맞아도 붙는 시험이지 85점, 9점 맞는 걸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 감각관을 벗어서 아시고. 자, 여기까지가 임대차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